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식 파트너입니다. 자, 어려운 시장 탈출 대응 모색하느라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시장이 잠깐 숨은 좀 돌렸는데 아직 빠진 거에 비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한 고비가 또 더 남았습니다. 뭐 반대 매매다, 신용 매물 등등해서 고생을 좀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그 부분은 좀 지나가는 듯하고 아직은 남았지만 이제 한 고비 더 변동성이 이제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조금은 약해지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변동성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이슈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 시즌이 되겠는데 이번 어닝 시즌에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통합개미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지 뭐 1년차, 2년차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실적 시즌 맞이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 강의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워낙에 장이 안 좋으니까 과연 이 장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뭐 가시가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특히 손실폭이 비교적 좀 적다든지 도저히 시장이 감당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포기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얼마나 안 좋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다만 그냥 포기가 아니고 손실을 확정하고 쉬더라도 추세 관찰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추세가 돌아 나올 때 다시 베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우량주를 중장기 투자하는 방법. 한 1년, 2년 내지는 한 2, 3년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굉장히 안 좋지만 초량주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라든지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2, 3년 정도만 가져가시면은 2, 3년 후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최소한 내가 샀던 가격점은 몇 번쯤 온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방법이죠. 하반기에도 슈퍼스타를 발굴해서 이 어려운 장을, 내 계좌를 구출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 추이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추세가 아직도 당연히 하락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변곡이 나온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 하락 나오죠. 채널도 보시면 하락 채널형, 계속 하락 채널형, 계속 이렇게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락 추세. 아까 1번 제가 말씀드렸던 폭이라는 것은 현금을 만드시더라도 나중에 이게 돌아 나올 때, 이 선이 돌아 나올 때 그때 다시 베팅하면 되니까 안전할 때 하시라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변동성 요인이 이제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곧 다가올 실적 시즌입니다. 우리가 실적 시즌에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삼성전자의 점수는 여전히 46점이네요. 여전히 초보분들은 손대면 안 되는 정도의 종목입니다. 점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 실적 추세가 있고 수급 추세가 있고 차트 추세 등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겠고, 뭘 챙겨야 될지 지금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좀 없어요. 지금 조금 불안하고 자신 없고 대부분 다 감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감익, 경기 침체 자꾸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되고 있더라는 거. 자, 그 와중에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명확하게 한번 짚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실적 시즌을 처음 맞이하신다 혹시, 아니면 대충 그동안 정신없이 맞이했다 하시는 분들은 매물해 두시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요 프로세스대로. 자, 첫 번째, 실적 컨센서스를 체크해야 됩니다. 실적 전망치예요. 전망치 컨센서스. 시장에서는 네 종목, 이 종목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얼마로 나올 것이다라고 여기 수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뭐 FN 가이드도 좋고 여러분 그 HTS도 보면 다 나와요. 실적 추정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2022년 3월 1, 4분기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추정치가 나오죠. 자, 2, 4분기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대부분 증권사죠. 증권사에서 이렇게 딱딱딱딱 여러 리포트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주의할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종목들은 보면 이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없어. 이 란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커버를 하고 있지 않은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커버하지 않느냐? 시장에서 소외 종목, 아예 관심 없이 너무 작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부실주 이런 종목들은 커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시장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을 만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체크해야 될 것은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컨센서스 2, 4분기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니까 14조 7천억이네요. 14조 7천억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삼성전자의 여러분 종목의 가장 최근 리포트를 하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평균치 이 컨센서스는 그 과거 한 달, 두 달 전 그 전부터 모아온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 컨센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4조 7천억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최근 보면은 거의 한 14조 1천억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신 리포트를 보면서 실적 전망치가 이렇구나라는 걸 체크하고 적어 두시고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발표된 실적하고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 큰 종목들은 이미 예고를 합니다. 언제 우리 실적 발표를 합니다라고 공시도 해요. 안 그런 종목도 있고 안 그런 종목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회사에 전화해 보셔도 되고 문의해 보시면 금방 알려주니까. 그리고 컨센서스 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왜 비교하겠습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전에 주가 흐름이 뭐 두 가지겠죠. 옆으로 기는 경우는 이제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쭉 올라가다가 상승하다가 실적 발표가 딱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로 계속 주가가 뭐가 그렇게 안 좋은지 계속 빠지다가 실적 발표가 딱 나오는 경우. 요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4개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주가가 빠지다가 실적 발표가 나온 경우부터 살펴보면 자,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뭔가 안 좋으니까 빠지겠죠. 특히 실적 시즌 앞두고 빠진다는 얘기는 거의 확실하게 실적 불안감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컨센서스 보다가 좋게 나왔다. 좋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0억 나올 것이야. 원래 한 100억 나오던 회사가 50억 나올 것이야. 반토막 나온다 그랬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보니까 70억이 나왔어요. 잘 나왔네? 50억보다 잘 나왔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추가 매수. 아니면 없는 종목. 내가 이 종목이 없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자, 반대로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속 빠지다가 실적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진짜 안 좋게 나왔네. 컨센서스보다 하락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실적을 안 좋게 보다가 실적이 예를 들어 한 30억 이렇게 나왔다. 더 안 좋게 나왔다. 큰 반응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많이 봅니다. 그렇죠. 하회한다 그래도 아마 이 종목 주가 같은 경우는 크게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근데 사실은 실적 컨센이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진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서 실적 발표가 7월 한 보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8월 중순까지 발표가 되니까 지금부터 한 달 넘게 남았어요, 기간이. 그렇죠. 그럼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종목은 한 달 내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빼주는 것도 중간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반대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던 종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컨센서스 상위에서 역시나 잘 나왔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이 안 좋죠. 이런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 반영이 돼 있겠지. 이렇게 주가가 이게 실적이 좋으니까 여기 반영된 거 아니냐. 차익 매물이 와르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요 매물은 받아서 다시 가져갈 수가 있다. 한번 매물 나오고 나면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실적이 좋을 거야 라고 쭉 올라갔다가 뚜껑 열어보니까 컨센 하회해 버렸어요. 이거는, 그렇죠. 풍락입니다, 풍락. 네. 이거 처음에 뚜껑 열어보니까 하회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매도. 이건 매도 이후에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요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거고, 좀 괜찮은 것은 요거,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때, 요게 턴어라운드. 요게 턴어라운드. 굉장히 주가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 케이스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적 시험 맞이하기 전에
미리 컨셉이 안 좋은 종목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종목. 지금 주가 안 좋은 종목. 컨셉이 안 좋으면 진짜 한 달 고생할 수 있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빼두는 것도 괜찮다. 반드시 실적 컨셉부터 뒤져보시고 발표 나오면 비교해서 기계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발표된 실적과 비교하는 구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 대응하고 나서 1차 대응. 자, 1차 대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숨 좀 돌리고 대응해 놓고 팔 것 팔고 더 살 건 더 사고 대응한 다음에 실적의 일회성 유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실적이 보니까 일회성이야.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어떤 실적 감익이라든지 실적의 증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체크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일회성 인건비. 아, 갑자기 명퇴를 하게 되고 명퇴금이 왕창 나왔습니다. 이런 건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실적이 내려갔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럼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다음번에는 없는 비용이니까. 그렇죠? 반대로 또 이익이 나왔는데 이익이 껑충 뛰었어요. 근데 보니까 자산을 매각했어, 뭔가를. 이건 다음번에 있습니까? 이것도 다음번에 없어요. 이게 실적에 도움이 될 리는 없다. 그다음에 충당금을 뭐 설정한다든지 환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죠? 또 여기 환율과 관련해서 환율 막 뛰고 있는데 환차익, 환차손을 보게 되면 이거는 다음 분기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죠? 다음에는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빼고 봐야 된다. 일단 급하게 대응하고 일시적인 일회성 유무는 없는지 반드시 이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증권사의 리포트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죠. 자, 요 실적 발표가 끝나고 후다닥 와장창 1차 대응하고 와장창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옵니다. 내가 대응한 게, 내가 판단한 게, 그리고 내가 대응한 게 맞는지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검 과정이 바로 증권사의 리포트 체크입니다. 그 다음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종목을 뭐 매매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증권사 리포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예 안 나왔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안 나오겠습니까? 뻔하죠. 유구무원. 네. 그 증권사의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을 경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겠어요? 쪽팔리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무관심보다도 나쁜 건 없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나쁘든 좋든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 한번 보죠.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의 변동 유무입니다. 목표가, 변동 유무. 보통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매수 의견이, 그 투자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투자 의견. 예. 보통 이제 매수, 홀딩,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매도, 있겠죠. 한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증권사들 보통 보시면 매도 의견이 있습니까? 매도 의견이 거의 없어요. 약간 우리나라는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매도 리포트가 없느냐? 욕을 많이 먹으니까. 첫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욕을 좀 먹겠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리포트를 매도를 못 쓰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사한테 먹을 수가 있어요. 고객사.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를 쓰게 되면 누군가는 내 고객이 되는 쪽이 누굽니까? 그렇죠? 펀드 매니저가 되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매도 리포트 쓰면 바로 피드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두려움. 좀 심한 케이스, 이건 좀 심한 케이스인데 어떤 회사는 매도 리포트를 쓰면 그 애널리스트 탐방을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어요. 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썼어? 앞으로 탐방 오지 마. 의견 못 줘. 정보 못 줘.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원성이 좀 심하죠. 등등 해서 매도 리포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습니다. 매수 아니면 홀딩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홀딩 그러면은 보유, 홀딩 그러면 매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매도에 가깝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요거죠. 매수는 매수인데 목표 주가가 변동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 주가도 중요하지만 실적 전망이 변하는지 지금 실적이 이미 엎어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잘 나오고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다 있겠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은 실적 전망이 중요하죠. 이번 2, 4분기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지난번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실적 전망에 2, 4분기 실적이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전망의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다 감익이었어요. 우리 소매업체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랬었고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등등 여러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2,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미 전망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두렵죠. 중요한 건 오케이 우리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은 2,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거야. 이미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있죠. 이 악문 상태에서 나오는 실적은 오히려 이건 재료에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겁니다. 3분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그 종목의 어떤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전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는 특히 이제 내가 어떤 뭐 철강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먼저 철강 종목이 발표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눈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쪽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 내 종목 미리 도망갈 필요가 있겠어? 같은 섹터 내의 종목들 실적 발표도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발표가 되면 미리 발표된 종목을 보고 내 종목을 가늠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당연한 거죠. 실적의 세부 사항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증권사 그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나서 한번 1차 액션 취하고 뭐 예를 들어 매도를 하더라도 실적을 보고 나서 매도를 하더라도 1차 매도하고 다음날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를 보고 한 번 더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증권사의 판단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차적인 증권사 리포트를 체크하고 2차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프로세스는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잘 메모를 해 두시고 그대로 실적 발표가 되면 시즌이 들어가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바뀔 겁니다. 아마 대부분 내려갈 거예요. 그걸 꼭 체크를 해 두시고 과연 실적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가 못 나왔는가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달라질 거니까 꼭 체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매매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추세 매매 자체가 기계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건 추세를 추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 실적 시즌 다가오면 실적 발표할 때도 이 실적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컨센보다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실적 시즌 그리고 추세 매매에 있어서 이 기계적인 마인드는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